어제 국내 증시가 1년 4개월 만에 재개된 공매도 공포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다행히 오늘 미국 증시는 지난 주말 대폭락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는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우리 증시에 대한 기대가 의구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환율인데요. 이달 중순 미국의 환율 보고서를 앞두고 참 환율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높은 의구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대안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 문제 긴급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술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어제 우리 증시 1년 4개월 만에 공매도 재개, 물론 되게 중요한 이벤트이긴 했지만 낙폭이 꽤 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그 김철민 PD랑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 5일에 당선됐을 때 독재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통령 역사상 2번 이상의 연임, 그러니까 3년임 하는 경우가 좀 드문데요. 과거에 그 2차 세계대전 당시 또 대공황이라는 특수 환경, 그리고 미국의 수정헌법 만들기 전에 22조가 만들기 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선한 이후에 3년임 하는 경우가 드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헌법까지 개정하면서 3번 하겠다. 뭐 아까 우리 캐스터들도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는. 그래서 김두원 앵커께서도 시청자분의 좀 사랑을 좀 많이 받아서 롱런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적극적으로 좀 뒷받침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미국 증시 얘기할 상황이 아니죠. 국내 증시에서 지금 증시도 그렇고 외환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어제는 삼재가 꼈다 이런 얘기하죠. 삼재가 뭐냐?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공매도,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그리고 미국의 관세, 이렇게 삼재가 해서 어제 국내 증시가 많이 떨어졌죠. 코스피가 한 3%,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많이 떨어진 게 또 이례적이에요. 왜 그러냐 했더니 고평가되고 대체 잔고가 많은, 이게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주식, 자동차 관련된 주식인데요. 다 그렇게 떨어진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5% 이상 떨어졌습니다는 대진 첨단 소재 같은 이런 업종들은 오늘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2%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도 미국은 한국경제TV에서 제공하는 와우 글로벌 그 소식을 하고요. 국내에서도 이렇게 그 종목을 잘 보시면 아주 우수한 가치가 있는 이런 종목들은 오른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종목의 차별화가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정확한 전문가들의 시각, 그 밸류가 갖고 있는 대진 첨단 소재 같은 이런 것을 찾으면 언제든지 투자 기회는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공매도에 의해서 워낙 투자 심리들이 어렵게 느꼈거든요. 그러나 종목을 잘 보면 사실 그 투자 기회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환시장도 그렇죠. 오늘 아마 우리 석캐스터께서 2시에 마감한 원달러 환율 그래프를 보여주셨을 겁니다. 거기 1,475원 정도인데요. 이 수준이 금융위기의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473인데 장중한 때 저게 아마 1,477원 이렇게 올라갔을 겁니다. 제가 지금 눈이 나빠서 저게 1,476원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장중한 때 1,477원 가고 마감 지수로 석회사가 제시했던 그래프 보면 1,475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간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또 달러 인덱스가 한 104원대로 오늘 상승한 모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업인들이 가장 지금 우려하는 원달러 환율 수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하는 것이 관심이 되는데요. 왜 기업체들이 올라가느냐 하면 이 트럼프 정부에서는 달러 약세를 이렇게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기업가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일론 머스크도 기업가니까 결국 달러 약세가 되지 않느냐. 이 방송은 그렇지 않았었는데요. 네. 마가라는 구상을 어떻게 달러가 약세가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마가 구성을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 시각에서는 반대를 했는데요. 원달러는 지금 달러가 오히려 약세가 되는 게 아니라 강하게 강세가 돼서 1,477원 가니까 기업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지금 증시와 한시가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었지만 지난해 11월 달 기업인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달러는 약세가 될 것이다 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참 기업들이 곤욕스럽지 않습니까? 곤혹스럽죠.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에 사실 한국의 원화가 가장 취약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장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와 원화는 굉장히 고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원화의 하락률, 원화 대비해서 달러 강세죠. 그래서 6.2%나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주요 국적의 트리키의 9%에 대비해서 가장 원화의 하락폭이 컸다. 다시 말하면 원화에 대해서 일반적인 달러 예상과 달리 땅사 강세폭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계산을 하면서 올해 1분기의 평균 수준의 원달러 환율이 1397원이었습니다. 이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최고 수준입니다. 많은 사람이 달러 약세하지만 결국 달러가 원화 대비해서는 강세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차타드가 분석한 원화의 내재 변동성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화 내재성의 해당 기간에 원화의 변동성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준보다도 변동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차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한국의 성장률,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지수, 투기적 요인, 금리 같은 요인으로 여기 이제 금리는 미국 금리가 많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측정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원화의 내재성은 이렇게 비교 대상에서 뭐 아프리카의 콩고 이런 통화라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대체로 G20 국가 내지는 OECD 38개국의 중간선에 달하는 27개국으로 국제 외환시장에서 비교하는데요. 여기 우리나라가 원화가 최고 하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업인들이 있으니까 원화가 사실 달러가 약세될 것이다 이런 시각과 달리 원화의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특성을 감안해서 분석해야 하고 기업인들은 달러 약세를 원한다. 이런 시각은 미국의 기업인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중심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번에 트럼프 정부 1기 때에도 오바마 정부 때에 비해서 달러 인덱스가 평균적으로 94에서 오바마 정부 때 트럼프 정부 1기 때에도 이게 95로 오히려 달러 강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점을 좀 참조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 그 국가의 통화는 그 국가의 펀더멘털이 좌우한다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유독 원화가 약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의 부채에 대한 문제가 원화의 내재 변동성의 부정적인 요인입니까? 네, 통화 가치는 사실 그렇습니다. 결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펀더멘탈의 머큐리 요인과 정책적 요인의 마스 요인이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인을 이렇게 본다면 왜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한국의 원화가 이렇게 취약할까? 우리 좀 정책 당국자도 이 점을 좀 꼭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항상 단기 외채 비중과 외환 보유를 비워서 우리가 문제가 없다 이런 시각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단기 외채 비율이 지금 20% 내입니다. 정확히는 작년 말 수준 21.7%입니다. 외환위기 때 60%에 대비해서는 절반 이하입니다. 분명히 단기 외채 비율은 잘 가려고 있습니다. 대외 자산도 많습니다. 왜냐? 한국 투자가들이 미국 자산을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대외 순자산도 많습니다. 외환 보유고도 누차에 맞습니다는 가장 최강의 캡티움 방식보다도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다른 측면입니다. 지금 세계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서로 연결고리가 아주 쫙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단기 외채 비율이든가 외환 보유라든가 이런 점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같이 연결고리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트럼프 정부 당선 이후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연결고리가 가장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왜 연결고리가 약할까? 우리가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가계부채가 보면 우리가 GDP 대비해서 100%가 넘었습니다. 기업부채 지금 124%입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도 이게 정확히 나타난 게 코스피와 미국의 국채금리 간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7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한국의 코스피가 떨어집니다. 상관계수 0.7입니다. 상당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책 당국의 어떤 정책 변수, 국채금리를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최상무 부총리든가 뭐 자들 훌륭하시게 비롯한 이런 점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지금 80bp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연결고리가 있는 부채 입장에서 부채에 가장 많은 국가에 해당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코스피가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가야 되죠. 우리 내부적인 외화의 관리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점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80bp 상승했다. 참 부채가 많은 한국은 곤욕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위원 스탠다드 차트에서요. 한국의 원화 내재 변동성 이 부분을 산출할 때 반도체 업종을 듣는 독특한 시도가 있는데 그만큼 한국 수출의 구조상 반도체 수출에 대한 아니면 한국 산업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 점은 다들 아시겠죠. 국내 증시 투자하신 분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의해서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제 비중이 높다 보니까 필라델피아가 떨어지면 한국 증시 떨어지고 필라델피아 지수가 올라가면 한국 증시 올라가는 이런 전형적인 천사 구조를 나타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 전체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전체를 오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김채연 PD께서 보여주시네요. 이게 장 초반에 많이 떨어지다가 장 후반에 올라가서 어제 공매도에 따라서 사실 한국의 충격을 김채연 PD가 보여주시는 저 그래프, 일정 그래프를 보면 좀 이렇게 충격을 완화할 것 같습니다. 이만큼 한국의 전체 산업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빅테크의 산업의 집중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HH지수, 허핀달, 허스만 지수 가지고 한국의 이 반도체의 산업 집중도를 이렇게 보면 최고 수준입니다. 이 누차 걸쳐서 산업에 있어서는 이 지수를 좀 낮춰야 된다. 산업 발전에 있어서 균형적으로 해서 제조업, 반도체, 그다음에 서비스 관련해서 좀 균형식역이 돼야 지금 것처럼 미국의 빅테크 업종이 왔다 갔다 부침이 심할 때는 한국 증시 안정성을 보장하고 한국 경제 안정성을 보장하고 한국의 수출을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느냐 하는데 오히려 HSS 지수를 보면 반도체 경제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전형적으로 미국의 테슬라 같은 빅테크 업종에 부침이 있을 때는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한국의 코스피 이런 측면에서 원화 관련해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M7 주가 많이 떨어졌죠. 트럼프 당선 이후에 평균적으로 보면 M7이 마이너스 15% 떨어졌더라고요. 원화의 변동성이 크게 좌우되는 테슬라, 엔비디아는 테슬라가 한 43% 떨어지고 엔비디아가 한 30% 떨어졌습니다. 평균으로 마이너스 3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천스탁 구조인 외환시장 구조를 볼 때는 이게 원화의 변동성이 큰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죠. 거꾸로 올라가죠. 왜냐? 미국 증시 이탈하면서 환율이 올라가죠. 이런 모습이 지금 사실 원화의 내전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쭉 들으니까 한국의 달러원 환율 수준이 높다라는 거, 더구나 내재 변동성이 높다라는 거, 이 두 가지의 글쎄요 이런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으나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는데 내일이 상호관세 부과 날입니다. 상호관세도 부과되면 환율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미국 기준으로 이제 이틀 남았죠. 우리 기준으로 이제 하루가 남았고 사실 상호관세가 이렇게 맞으면 원화의 내전성이 큰 입장에서 볼 때는 환율은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집권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달러 약세,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는 환율이 지금 1,470원대에 들어가서 조만간 1,500원치대에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책으로 보면 자 우리 통화만 사실 그 달러에 대해서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N달러 환율도 150엔, 위안화 환율도 위안화당 1달러당 7.2화까지 아시아 통화도 동반 절하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사실 미국에 있어서는 당혹스러운 얘기죠. 왜냐하면 아시아 통화에 대해서 미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 무역 적자를 축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의 원화라든가 엔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전부 달러가 거꾸로 강세를 보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무역 적자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는 거죠. 이게 트럼프 정부의 사실 지금 아주 곤혹스러운 환경이죠. 실제로 보면 원달러 환율이 많은 사람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기업가 주식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당선일 직전에 작년 11월 4일에 1,374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1,474원 원입니다. 정확히 100원이 올라갔죠. 또 많은 사람이 작년 9월에 B컷 두 자리 금리가 떨어지고 11월 달에 금리가 떨어지고 12월 달에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1,300원도 붕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이후에 달러가 약세된다. 원달러에 떨어진다. 또 미국의 B컷 피벗이 돼서 자 환율은 더 떨어진다 했는데 지금 환율이 거꾸로 1,475원 되다 보니까 국내 주가가 떨어지는 것 이상으로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환경이 연출될 거죠. 근데 문제는 상호간세에서 이렇게 보면 한국이 뭐냐 이게 환율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상호 비관세 장벽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더티 15일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호간세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세게 때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의 취약한 구조가 있는 입장에서는 환율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예상이 나오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환율 수준에 대해서 어제 정말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환율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기업인들이 달러 약세, 많은 전문가들이 달러 약세를 예상했는데 실제로 달러가 원화에 대해서 강세가 되니까 정말로 기업인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특히 회장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갖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 제가 곤욕스러운 질문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경제학을 전공한 제 입장에서도 약간 이 질문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좀 염려스럽기도 한데요.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달러 환율 지금 시국에서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네, 환율을 그 적정수를 따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수출 채산성 모델이라든가 경상수지 균형 모델이라든가 환율 구조 모형도 있는데요. 그렇게 때리면 지금 정책 당국이 사실 착각일 정도로 환율 수준에서는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원화의 추적 경로를 최적의 추적 경로를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이건 서울대학교 이근 교수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추적 경로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의 달러 가치는 원화에 대해서 대폭적인 약세가 되어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수지가 이렇게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무역 적자 8대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원화에 대해서 약세가 돼야 이걸 축소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달러에 대해서 원화가 거꾸로 뭐냐 약세를 보이죠. 추적 경로가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최적 경로 상황을 볼 때는 원화가 가장 많이 이탈됐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 미국과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질 희원환이라든가 환율 구조 모형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계없이 원화의 적정 수준은 지금 1,250원 정도 나옵니다. 자, 3월 말 지금도 1,470원입니다. 적정 수준에 비해서 얼만큼입니까? 220원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에서 원화 수준이 추적 경로, 미국의 무역 불균형을 이렇게 해소하기 위한 추적 경로를 볼 때 가장 많이 이탈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환율 보고서 앞두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을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달러 환율이 적정 수준이 1,250원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또 듣고 나니까 미국으로부터 오해 소지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문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베센트가 원달러 환율을 이렇게 좀 급락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근데 환율은 거꾸로 올라갔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8대 무역 적자가 입장에서는 베센트대로 얘기한다면 이 수준을 유지한다면 환율 조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 결론을 한번 시간을 할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경제입니다, 위원님. 글쎄, 환율 조작을 막기 위해서 달러 환율 하락해야 된다, 상승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수출마저 안 좋을 경우에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네, 환율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환율이 상승하는 게 아니고 환율이 하락해야죠. 그럼 분명히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환율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달러 환율 하락을 허용한다. 그러면 자, 한국 경제는 우브로 믹스 트랩에 걸려 있죠. 우로보록스는 뭐냐? 마오쩌둥이 얘기한 거죠. 자, 지금 참새가 곡식을 짜먹습니다. 이거 잡기 위해서 참새를 잡으면 해충이 더 늘어나서 대기근이 되죠. 한국 경제가 왜 오버로스로 걸리냐? 자, 우리 지금 입장에서는 무슨 놈의 성장이 있습니까? 그나마 수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환율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달러 환율 하락시키면
한국 경제가 수출이 어렵죠. 지금 한국 경제는 뭐냐? 수출과 생산과 소비 간에 지금 수축 국면에 악순환 국면에 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올해 보십시오. 지금 JP 모건도 오늘 뭐냐? 한국의 우리 캐서드분들이 가장 먼저 0.9% 이렇게 0% 성장을 전해주었습니다. 이것보다 앞서서 영국 캐피탈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0.9%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 예상했습니다. 0%거든요. 근데 여기에 미국의 환율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수용할 경우에는 사실 수출마저 안 될 때에는 한국이 우버로벅스 함정에 빠져 있는 상태 보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냐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안이. 이게 지금이다. 그래서 정치권도 안정이 돼야 되고 이럴 때에서 개혁만이 특히 정치권이 지금의 상황이 얼만큼 이혼 상황인지 좀 즉시였어서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게 권력을 잡기 위해서 따질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정치인들 우리 국민들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를 상황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정치인들이 방송을 보셨으면 가야 될 길을 오늘 찾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술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